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면서 여야 권력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을 여는 사례가 과거 그 박정희 군사정권 이래 아직까지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뭔지 회의를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개발 사업의 절대적 피해자인 철거민이 평택에서도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투쟁위원회에서 이번 그 연대 집회 계획을 하면서 평택시장이 누군가 봤더니 제가 2007년도 경기도당위원장 시절에 잠시 함께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때라든지 이런 그 기회만 있으면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처럼 말하다가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권력만 잡으면 그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개발의 피해자인 철거민에 대해서는 공안적 시각으로 다루는 안타까운 일이 역대 정권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철거민은 이 개발지역에 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이 모든 것을 토건 세력에게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박정희 군사 정권 시절부터 개발학법을 제정을 해서 자기 땅이든 남의 땅이든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 땅의 가치를 저평가되게 만들어 놓고 협의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돼도 대책 없는 강제 철거를 자행하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부끄러움을 자초하는 나라예요. 문명 국가임을 자유해야 될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개발지역에서 대책 없는 강제 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평택시장도 48년도에 유엔에서 만든 대책 없는 강제 철거를 하지 말라는 세계적 공통사항을 잘 이해해야 될 겁니다. 아울러 평택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주거권이 뭔지, 재산권이 뭔지, 행복 주거권이 뭔지를 자세히 알아서 현행 개발 관련법과 제도에는 없다 하더라도 세계 일동의 주민들이 평택 시민이기 때문에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법과제도를 평택시장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의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과제도를 만들어서 부지와주택 개발관련법에 사업시행처와 시공사 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발지역 주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금청산자, 자영업자, 주거세입자, 영세공장주, 농민들을 위해서도 재개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과제도가 바뀌기 전에 발생되는 철거민은 바로 평택시장과 같은 일정 정도의 권한을 가진 분들이 이 사람들 법과제도에는 없지만 그러나 개발지역에서 땀 흘려 일해서 삶의 가치를 형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가족 공동체 문화적 가치를 소유한 아주 소중한 시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인식하에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법과제도로 미흡한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달라고 시장 바닥에 생선 냄새나는 곳에서도 무릎 꿇던 사람들이 당선만 되면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한쪽은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유린되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봉이 김설달처럼 성남시장 시절에 자기 땅이 아닌데도 성남시가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수용을 하고 고집가를 상승시키면서 대기업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준 엄청난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요? 사회가 이렇게 안타깝게 변할 수 있습니까? 누구는 법가제도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누구는 삶의 터전에서 그냥 내쫓긴다면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철거민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를 할지라도 평택시장이 대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1989년 1기 신도시 당시 분당 대책위원장 시절에 당시에 노태우 정권에서는 세입자들 말 안 듣는다, 농민 말 안 듣는다, 미치기식으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정말 달걀로 바위게 있는 격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각오로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입자 기준으로 공공임대 아파트와 생계대책과 가입단지를 쟁취했어요. 이러면서 저희는 정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꼭 주민들이 희생하고 투쟁해야만 경찰이 나서고 검찰이 나서서 공안적으로 다뤄서 집회와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바꿔라. 1년에 2,500군데가 개발되는 이 개발지역에서 철거민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평택시장으로 있는 분도 제가 2007년도에 같이 마주 앉아서 당시에 돌아가신 김근태 선배님,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5명과 철거민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여기도 내가 와서 보니까 90년대 중반인가요? 2000년 초반인가요? 세교동 개발 초기 당시에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도 이주대토를 준 데가 평택시예요. 주소가 없더라도 살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사람만 주민등록에 돼 있는 사람만 인정해도 임대아파트를 주던 곳이 평택시예요. 그래서 평택시가 발전할 수 있고 이런 철거 문제가 발생 안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철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저는 89년 90년도에 분당 투쟁을 끝낸 이후에 개발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시민운동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민이 발생되는 분들 희생되지 않도록 철거민이 살던 곳에서 재산과 생존권이 무너지고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권유해서 투쟁을 갖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해오를 치던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철거민 투쟁을 합리적으로 만들었어요. 법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법을 지키면서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93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래서 많은 곳에서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법으로 미흡하지만 그래도 시민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자. 사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개발이 되면 미래의 이익이라는 걸 말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말합니다. 사업 시행처랑 시공사가 이것을 개발하면 엄청난 이익이 있는데 그 일부를 떼서 생산권, 생존권이 피해를 보는 철거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철거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개발이 되면 강제로 수용을 하고 짓지도 않는 아파트를 팔아먹고 완전히 사업 시공사랑 시행사 위주로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주거세 입자와 자영업자와 공장주와 농민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단체가 오늘 여기 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전국철거민협회 전국의 수십 개 대책위원회 중에서 우선 우리가 사안이 중하다라고 생각하는 5개 지역, 오늘은 세계일주고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10월 26일부터 저희는 서울 보문동, 서울 흑석동, 경기도 부천 소사, 또 오늘 성남 산성, 그리고 오늘 여기 그 세계일동까지 이 지역의 대책위원회에 힘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는 시민운동가이기 때문에 협상에 우리가 나서지 않아요. 그러나 지역 대책위원회에게 정권을 부여해서 평택시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우리 세계의 대책위원회를 장기판에 졸로 본다면, 이거 숫자가 적으니까 마음대로 갖고 놀아도 되겠다, 또 시장이 한참게 본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올 겁니다. 세계의 대책위원회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생업으로 복귀할 때까지 저희는 죽을 수도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올 거예요. 과거 선례에 비춰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제가 최근에 성남을 비롯한 몇 군데도 임대아파트 재개발 조합에서는 없다 하지만 시장에게 간곡히 권유를 했어요. 임대건설 주택촉진법에 보면은 시장이 결단하면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시세. 또 자영업자들에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개발공사 산하의 각종 상가를 그 철거민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겠다라고 시장이 도장을 꽝꽝 찍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들에게도 정책자금이라는 것을 융자받도록 배려하듯이 바로 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 살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철거돼서 졸지에 철거민이 된 사람들에게 평택시가 나서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한다면 평택시는 아름다운 평택시, 더불어 하는 평택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감옥에 간 사람입니다. 제가 감옥에 갈 때마다 검사와 수사경찰관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잡아가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과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제도를 바꾸라고 제발 정법과 형사들 보고를 제대로 좀 하라고 해요. 철거민이 개발의 장애물이 아니라 개발의 피해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수라 할지라도 한 명 한 명이 이 땅의 국민이기 때문에 정보보고를 제대로 해서 철거민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게 우리 국가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93년도 이후에 전국 철거민협회 중앙회 산하 지역 대책위원회는 단 한 명의 철거민도 죽은 사람이나 구속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계급운동과 빈민운동을 자행한 그러한 철거민운동 세력들은 아직도 비폭력주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불사한 투쟁을 하고 있어요. 저는 92년도에 그 사람들을 일정 정도 제명을 시켰습니다.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이 이 철거민 운동을 벌여놓을 때 저희는 산업의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철거민은 노동자랑 다르다.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빨리 생업으로 복귀시켜야 된다. 여러분, 노동자가 사장되려고 노동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노동운동을 할 수밖에 있어요. 하지만 철거민은 평생 철거민 투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생업으로 복귀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93년도부터 시민자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철거민이 발생되면 합리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평택시가 오판을 해서 전철업 지역 회원들은 온순하구나, 전철업 지역 회원들은 약하구나, 이따위 생각을 하면 큰 코 다칠 겁니다. 저희 전국철거민협회 중앙에는 지난 93년도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여러 언론 또 각계 정당의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저희는 할 말을 다 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철거민은 발생되면 정치인이 부끄러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거민이 발생 안 되는 나라가 진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철거민이 발생 안 되도록 각기적 노력을 하고, 이왕 발생된 철거민은 머리를 맞대고 이분들이 생업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많은 곳에서 그 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평택시 앞에 와서 외칠 때 평택시장과 공무원들도 전국철거민협회 중앙회가 말하는 진위를 진실되게 받아들여서 협상에 임해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1차 투쟁을 끝내고 2주 동안 다른 이런 퍼포먼스와 캠페인을 통해서 철거민의 권익을 강조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2주 있다가 오늘보다 약간 강도가 있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데는 저희가 가지 않습니다. 또 철거민 문제가 해결되면 올해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부동산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되고, 철거민이 발생되는 개발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있기 때문에 철거민이 발생되면 단 한 세대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는 얘기. 하지만 발생이 되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평택시도 세계일 대책위원회와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러한 훌륭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협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그 협상 진행 과정에 따라 저희가 2주 후에 이곳에서 집회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집회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23년 4.4분기 5개 지역 투쟁위원회, 진짜 이 연대 기자회견과 차량 시위를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투쟁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고, 여기에 동참한 지역 대책위원회 끝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리라 믿고, 단 한 명도 따고됨이 없이 이주대책과 생계대책 수립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을 마칩니다. 여러분 힘들내시기 바랍니다.